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양승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시황은 별로 볼 게 없고요. 어저께 이제 하락이 좀 나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내일 이제 옵션 만길이에요. 목요일날. 옵션 만길이 있는데, 여기에 메이저 수급이, 좀 트레이딩 포지션들을 취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단기 노이즈로 작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싶고요. 일단,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반등 흐름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흐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상방으로 갈지 빠질지, 횡보로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 흐름이 내려갈 때 올라갈 때 또 이제 횡보로 이제 박스권 흐름들이 진행이 되든지 간에 리밸런스 포지션을 기준으로 해놓고 시장의 이제 과열 구간에 있는 그 포인트에 맞춰서 2750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 2750포인트로 해서 한 15% 정도 2750포인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15% 정도 이제 과열 버블 포지션에 저는 껴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우리는 이 정도 딱 맞춰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리밸런싱 관점으로 우리는 이제 헬스케어 비중이 좀 다가서 이쪽을 이제 늘려가는 포지션 대응을 하고 있어요. 자, 2020년 12월 9일 수요일날 이제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오늘 이제 이야기 해볼 부분은 어버브 반도체 109% 이제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2021년도에 반도체 업황은 스탠스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제가 이제 2017년도에 반도체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부 퍼가 5배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퍼가 5배다. 너무 싸다. 올라갈 거다. 막 할 때 제가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스탠스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중 몇 분쟁이라든가 노이즈 요인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섹터가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2017년도부터 이때 이제 2015년 이후에 2016년도부터 주도 섹터 흐름이 진행이 됐다가 굉장히 짧은 포지션으로 이제 끝났는데 이때 제가 이제 스탠스를 갖고 있었던 부분은 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은 이제 왜 좋게 얘기를 하냐. 지금도 많이 올라와 있고 2017년도에도 많이 올라와 있던 구간인데 왜 그때랑 지금이랑 포지션이 다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2017년도에 왜 제가 반도체에 부정적이었고 지금은 왜 스탠스가 좋은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들 감사드리고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평생투자님이 109% 수익 인증 해주셨는데요. 12,750원 구간에 인증을 해주셨으니까 평단이 한 6,000원 정도 되시나 보네요. 지금 이제 한 14,000원 넘어갔으니까 한 18,000원 64, 24 24,000원 정도 구하면 이제 300% 이제 수익 구간에 이제 도달하고 하는데, 이렇게 줄여가는 포지션으로 지금 대응해보면 될 것 같고요.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업사이드 폭이라든가 좀 추정치를 체크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정 가치가 지금 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성장 밸류는, 업사이드가 나올 가능성도 훨씬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 적정 밸류가 체크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는 게 이제 좀 합리적인 관점인 것 같고요. 더 들고 가려 했으나 현금 확보 차원에서 절반 매도 후 복리 계좌로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고요. 진스님, 태평성대님도 12월 8일이니까 어저께 이제 100% 구간에 도달해서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네요. 수익 축하드리고요. 인증 감사드립니다. 자, 기업 가치와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는 왜곡 포지션을 기회로 보자. 사람들은 이런 왜곡 포지션들이 나오게 되면 불신을 하게 돼요. 야, 이거 가치를 보면은 이제 계산을 좀 하는 법을 배웁니다. 공부를 해요. 가치는 1만원 가야 되는데, 야, 내가 5,000원에 샀는데 1만원 가는 게 아니라 3,000원을 빠져. 야, 그럼 이거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가치 투자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자,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주가라는 거는 가치에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시점이라든가 흐름은 심리적인 부분들 때문에 변동성, 단기 변동성이라는 거는, 단기 변동성은 항상 결정이 되는 부분이 심리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투자 심리. 투자하는 사람들의 투자 심리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불안한 요인이 작용이 되고 언론에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부각이 되고 뭐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투매에 동참을 하게 되고요. 또 지금처럼 장흐름이 좋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다 좋은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수익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포지션 대응들이 꼬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치를 기준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5,000원에 이제 이거 1만원 갈 거야 라고 샀는데 5,000원에 3,000원 빠지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더 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분석이 잘못돼 있을 수도 있고 또 기업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데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어차피 끽해봐야 뭐 상장 페이지 마이너스 100%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려면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적정 가치라든가 기업이 성장하는 흐름들을 누리면서 투자를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분산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업이 하나 잘못돼 버리면 내가 깡통 나버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 변동성에 연동이 될 수밖에 없겠죠. 대응을 연동시켜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빵 포지션을 취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항상 분산 투자의 개념으로 투자를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석을 해서 이러면 그냥 믿는 거예요. 내가 설정한 이 비중이 뭐 잘못된다 그래도 왜 잘못된 날을 또 공부를 하고 만약에 이 돈을 깨먹었어도 왜 잘못된 날을 공부를 하고 아 이런 경우는 내가 대응을 할 수 있었나 없었나 대응을 할 수 없었는데 잘못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 그냥 운이 없었구나. 다른 데서 수익 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왜곡된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어버브 반도체의 이제 월봉 흐름이에요. 이건 이제 월봉. 이제 한 달을 봉 하나로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가가 지금 이제 13,400원 구간이에요. 시총이 2천억 구간입니다. 2,300억 정도 구간이니까 자, 요 위에 이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 2017년도 포인트 보면 여기가 한 2천억 정도 되겠죠. 자, 2017년도에 당장의 그걸 보면 밸류를 보면 어때요? 2천억이면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는 스탠스가 잡힐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미래 가치를 땡겨서 반영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2018년도, 2020년도 미래 가치를 땡겨서 반영을 해놓은 거예요. 2017년도에 주가에다.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이거는 버블이죠. 미래 가치를 미리 땡겨서 입혀놨으면 버블인 거예요. 자, 2011년도부터 자 2016년도까지 어때요? 2016년, 2017년도까지, 2016년도까지 5년 동안 미리 선반영을 한 거예요. 2,500원부터 12,000원까지. 주가가 숫자가 찍히는 것들은 하나도 없는데 미래 가치를 미리 땡겨다가 입혀놓은 거죠. 그렇게 500% 상승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 시점을 보면 올해 이제 한 200억 이상은 찍힐 것 같습니다. 그럼 대충 200억 이상 찍히면 2천억 정도가 그냥 적정 밸류 수준이에요. 자, 2017년도에는 비쌌는데 지금은 비싸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2016년, 2017년도에는 비쌌는데 지금은 비싸지가 않다라는 거죠. 포지션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가치에 따라, 기업 가치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투자자들은.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하면서 항상 왜곡된 포지션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미리 땡겨놔서 주가가 비싼 구간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빠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더 올라갈 수는 없느냐?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버블을 확장하는 거죠. 그럼 이 버블에 대한 포지션은 취하게 되면 리스크가 더 큰 거예요. 수익의 확률보다 단기적으로 노이즈의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보다 더 유리한 포지션을 잡아가려면 밸류 매력이 있는 구간에서 이제 편입 포지션들을 보는 관점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보면 자, 매출도 늘어나고 이익도 늘어나. 그런데 주가는 거꾸로 빠지는 거죠. 미리 이렇게 늘어날 부분들을 선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올라가지만 주가는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불합리한 포지션이냐 이거예요. 합리적인 포지션이라는 거죠. 이런 왜곡된 포지션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이 바닥 구간에 있었을 때 보면 코로나 폭락 구간 때가 2020년도 코로나 폭락 구간 때는 한 5천원까지 빠졌었지만 바닥을 2018년도 10월에 잡았어요. 어버브 반도체라는 기업은. 그러니까 2018년도 10월에 바닥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때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노이즈가 이제 10월에 폭락 흐름을 만들었을 때 코로나 폭락이 있었을 때도 이 자리를 깨지 않죠. 왜? 너무 싼 포지션인 거예요. 이 구간이. 이 구간 보면 이제 4,000원, 3,000원대 있을 때니까 시가총액이 그때 당시에 보면 한 700억, 800억 수준대란 말이에요. 야, 700억, 800억 수준대면 너무 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해 한 200억이 찍힌다 그러면 2020년을 기준으로 200억이 찍힌다 그러면 야, 상승 여력이 한 150%는 남아있는데 야, 이게 21년, 22년 넘어가면 이게 300억, 400억도 나올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은 업사이드 폭이 굉장히 크게 찍힐 수도 있는 기업이에요. 중간에 이제 뭐 노이즈 요인들이 만들어지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없고, 만약에 내년에 쇼티지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아웃퍼폼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아웃퍼폼이란다. 업사이드가 크게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기업은 상승 여력이 일단 당장 밸류로 뭐 이제 한 150% 정도 남아있는 거고, 업사이드가 찍히게 되면 300%, 500%, 1000%도 갈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으로 편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주가가 내려오는 구간에 7,000원에 8,000원에 샀든 6,000원, 4,000원, 5,000원에 샀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제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있고, 자, 밸류가 입혀지는 기간이 어느 정도 돼 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선반영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지금 쉬었다가 한꺼번에 뻗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주가가 이때 당시에 제가 이제 추천을 했던 구간이 한 7,000원, 6,000원 뭐 요 정도 사이에서 제가 추천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 구간 때 이제 폭락이 한번 들어왔다가 단기 투매가 한번 이제 단기 폭락이 한번 들어왔다가 이제 뻗어나가는 흐름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투자라는 거는 이런 거라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왜곡 포지션들이 만들어지고 버블이 해소되는 구간이 왔을 때나 아니면 굉장한 저평가 구간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포지션 대응을 해야 이제 확률적으로 기간 수익률을 확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가능성에 이제 투자를 해서 그 중에 맞아 들어가는 부분들만 취해도 장기적인 수익은 확장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은 장기적인 보유 관점이죠.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신규 편입을 하기는 밸류 매력이 없으니까 애매한 거예요. 야, 2년 후에 400억이 찍을 건데? 근데 중간에 이제 노이즈가 나오거나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다운사이드가 또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현재 가치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 신규 편입을 하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포지션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항상 주가 위치보다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을 했을 때 지금 구간에 신규 편입이 가능한 구간이냐, 보유자의 영역이냐, 뭐 아니면 매도 포지션에 좀 비중을 더 많이 둬야 되는 구간이냐, 이런 것들을 가치를 기준으로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장기적인 투자 성과를 계속 반복해서 확장을 시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야, 기업 가치고 매출도 올라가고 이익도 늘어나는데 주가는 왜 빠지냐, 이렇게 그냥 단순 논리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1 플러스 1이 2인지는 다 알아. 이것만 알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2 곱하기 2가 4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2 곱하기 2라 그러면 안 되겠다. 2 곱하기 뭐 8이 16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더하기만 할 줄 알고 이제 뭐 곱하기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치 투자를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왜곡 포지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결국 가치랑 연동된다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왜곡 포지션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매수 찬스들이 끊임없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변동성 때문에. 근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변동성이 없길 바래요. 그냥 계속 올라가길 바라죠. 그러면 나한테 새로운 기회도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주가의 변동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는 건데,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버블만 확장이 된다. 그런 장들이 진짜 있거든요. 시장 흐름에 따라서 뭐 1년, 3년 뭐 이렇게 버블이 확장되는 장이 있어요. 뭐 10년씩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증시처럼.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기회가 제한적으로 오는 거예요, 나한테. 새로운 애가 기회를 잡아갈 수 있는 포인트들이 제한적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게, 하락 변동성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버브 반도체라는 기업도 보면 12,000원에서 4,000원까지 보시면 이 하락만 보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인 것 같아요. 마이너스 막 70% 이상 빠졌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미래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 기업이 지금 만원인데 이게 뭐 30만원, 100만원까지 성장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시총이 뭐 2조, 10조 뭐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어요, 이 기업이. 그 자리에서 내려다보면 얼마나 이게 뭐 만원에서 사고 3,000원에서 사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영원히 이제 방향성이 상방으로 잡힐 수 있는 그럴 가능성들이 있는 기업에 분산해서 투자를 해놓으면 그 중에 몇 개의 몇 개의 포지션들이 잘못된다 그래도 수익은 계속 장기적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단기적으로 이 변동성을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구간에서도 코로나 폭락이 왔을 때 어때요? 그 자리에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빠집니다. 추천자가 온 구간에서도. 근데 이 마이너스 20% 30%도 내가 안 맞고 싶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때 사서 이때 딱 팔고 이때 사서 이때 딱 팔고 이때 사서 이때 딱 팔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미리 예측해서 변동성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게 착각이라는 걸 깨닫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접근한 사람들은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데 10년, 20년이 걸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20년이 걸려도 그걸 계속 똑같이 반복하는 사람들이 뭐 대다수예요. 10년, 20년 투자했으면 무조건 슈퍼게임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0년은 좀 오바고 한 20년 이상 투자를 했다 그러면 내 자산 규모가 10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1억이든 이미 뭐 수십억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계속 이제 예를 들어 돈이 가진 자산 규모가 작으면 내가 이제 저축을 계속 해가지고 자산 규모를 확장을 시켰어야 되겠죠. 그리고 가진 규모 이제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은 가진 돈만 가지고도 그렇게 확장이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10년, 20년 동안 뭐 예전에 무슨 뭐 해갖고 몇 천만 원 갖고 투자를 해갖고 1000만 원 갖고 투자해갖고 계속 게임만 하고 있는 거, 게임만. 변동성에 샀다 팔았다 하면서 계속 게임만 해가지고 잘 되면은 이제 10년, 20년 동안 본전이고, 아니면 뭐 3번 깡통나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2번 깡통나고, 시장이 좋다 그럴 때만 들어와갖고 1번 깡통나고, 옆에서 누가 돈 벌었다 그럴 때만 들어와갖고 폭락나면 아이고 내가 더러워서 내가 다시 주식 하나 봐라.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뭐 5년이고 있다가 또 시장 좋을 때 누가 돈 벌었다 그러면은 아씨 이번엔 제대로 해볼까 하고 또 들어갔다가 또 폭락 나오고 하락 나오면은 그 변동성에 대한 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2,000원 600원에 샀던 사람이 600원에 샀던 사람이 이제 나중에 갖고 이게 어떻게 뭐 2,000원에 사갖고 600원에 손실을 봤어요. 지금 6만원인데 지금 뭐 6만원 7만원이잖아요. 요즘 뭐 7만전자라 그러더만. 그러면 2,000원 구간 때 600원에 이 변동성에 에이 다 망했어 하고 포기했던 사람이 지금 7만원 구간 때는 어때요? 또 들어온다니까요. 이때부터 보유를 하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 투자를 시장이 변동성이 있건 하락장이건 폭락장이건 그냥 견뎌야 되는 겁니다. 버블장도 마찬가지고요. 버블도 무조건 끝까지 챙겨 먹어야 되는 거예요. 버블을 끝까지 챙겨 먹어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버블 이후에 폭락이라는 걸 두들겨 맞아야 돼요. 그래야 이 끝까지 챙겨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폭락이 오면 또 견디고 다시 왔을 때 또 버블이 만들어졌을 때 또 폭락까지 견디는 거예요. 수익을 끝까지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폭락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준비를 해놨으면 여기에서 조금 더 자산을 이제 빨리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고, 만약에 준비가 조금 이제 부족해 있으면 에이씨 또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하면 자산이 계속 커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참 아쉬운 부분들이에요. 또 이제 쓰잘데없는 얘기가 좀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런 왜곡 포지션들 때문에 사람들이 가치 투자를 불신해요. 단기적인 왜곡 포지션, 이거는 장기적으로 왜곡 포지션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전부 단기적인 왜곡 포지션입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왜곡 포지션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어때요? 야, 이익은 늘어나고 매출도 늘어나는데, 야, 가치 투자면은 가치 좋은 기업 사갖고 매출 늘어나고 이익 늘어나고 뭐 하면 무조건 올라야 되는 주가가 빠진다, 단기적으로. 그러면 야, 가치 투자는 맞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도라이들인 거예요, 도라이들. 내가 이런 도라이인지는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단기 사이클 산업은 저퍼에 사고 고퍼에 파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도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이클 산업이라는 거는 이제 반도체를 기준으로 놓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이클의 이유가 뭔지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도체 산업이 사이클의 이유가 뭘까요? 자, 가격이 올라가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제 수요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반도체를 5,000원짜리를 사가지고 20만원짜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마진폭이 계속 줄어들잖아요. 이게 뭐 6,000원이 되고 이게 10,000원이 되고 하면 빨리 사야지. 왜? 이거를 이제 안정적인 마진폭을 만들어 놓고 싶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수요가 몰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몰리게 되면 재고가 쌓여요. 수요가 몰리게 되면 재고가 쌓인다고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재고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재고가 다 이제 많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야, 미리 이걸 사가지고 조금 충당을 해놔야 되겠다. 반도체는 이제 소재 개념이니까
이제 석유처럼 그런 소재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에서 반도체를 이용해서 무언가 생산을 하는 기업들은 가격이 올라가면 야 이거 1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금 사야 되겠어 라는 수요가 몰리면서 재고량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재고량이 무한정으로 확장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느 정도 재고량이 사게 되면 매수 규모를 줄여요. 매입 규모를 줄이는 거죠. 그럼 매입 규모를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둔화되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많이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사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재고가 이만큼 있으니까 버틸 재고가 예를 들어서 2년이 있어. 그러면 5개월 후에 사면은 조금 더 마진폭을 키울 수 있겠다. 좀 더 사게 사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1억치를 사야 되는데 지금 일단 5천만원치만 사고 5천만원치는 한두 달 있다 사자. 그러면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계속 감소하죠. 그렇게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쇼티지 상황이 왔을 때는 쇼티지 상황이라는 건 뭐예요? 공급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공급량이 부족한 구간이 왔을 때는 장기적인 포지션이 이거 안 좋을 가능성이 높겠다. 왜? 공급 부족의 상황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캐파를 늘리겠죠. 캐파 증설을 놔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생산량이 늘어나겠죠.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그 포지션에 기업들의 재고는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이클이 이제 다시 둔화 사이클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밸류가 어떻게 되느냐도 체크를 하는데 뭐라 그래야 돼? 이게 마진폭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산업이라는 거예요. 반도체 산업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2017년도를 놓고 보면, 자, 보세요. 2017년도를 놓고 보면 D램 가격이 이때 쇼티지가 나면서 슈퍼 호황,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면서 막 난리를 쳤단 말이죠. 방송들에서. 제가 이때 진짜 몇 명 보지도 못했어요. 반도체 완전 진짜 큰일 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경험들이 없으니까 이거 설명해줘봐야 이해를 못해요. 회원분들도. 근데 이제 그때 이 2017년도에 반도체를 철저히 외면해서 반도체를 지금 우리가 20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반도체 섹터를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포지션들을 많이 취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지금까지 계속 끌고 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끌고 가겠죠. 언제까지요? 다시 쇼티지 올 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이때 슈퍼사이클을 왔을 때 재고량이 이빨이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 재고량을 체크를 했단 말이에요. 아마존이고 무슨 요런 데들이 재고량이 지금 얼마나 있느냐. 요런 것들을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그 회사에서 이제 발표하는 것들 보면서 체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계속 이제 이렇게 매입 규모를 확장시켜가면서 가기가 어렵겠다. 그리고 그때 이제 캐파 증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공급 과잉이 오겠다. 그럼 그게 당장 올 수도 있고 1년 후에 올 수도 있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제 업사이드가 잡혔던 것보다 지금 그러니까 밸류가 추정치가 잡혀있는 것들이 다운사이드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럼 지금 밸류를 딱 놓고 봤을 때 미래 다운사이드가 놓고 보면 상승률이 얼마나 있느냐를 놓고 봤을 때 100% 이상 안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보면 모바일 수요가 반도체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모바일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 됩니다. 그때 이제 2017년도에는 업황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황이 좋았기 때문에 경계심을 가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신규 수요라는 게 나왔어요. 기존에는 수요가 없었는데 슈퍼사이클이라는 이야기가 발생된 부분들이 데이터 센터의 공급량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또 이제 비트코인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뭐고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수요도 또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채굴업체? 그런 단기적인 수요들이 막 몰렸어요. 2017년도에. 그렇다 보니까 이 중에 몇 개만 빠져도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는 포지션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마진폭이 안 좋아지는데 수요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가격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코멘트를 드렸던 거죠. 지금은 이제 싸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싼 포지션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2017년도에 대세 상승장 이야기하고 할 때 우리는 철저히 외면하고 제가 그때 이제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5G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5G 관련 기업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올라가 있어요. 자, 이런 쇼티지, 업황 호황이 올 때는 반도체 섹터는 조심하는 거예요. 비중을 많이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자, 사이클 산업은 업황이 좋으면 비중 축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퍼 기준 이때 보면 업황이 좋을 때는 마진폭이 굉장히 늘어나서 밸류가 막 진짜 막 5배, 7배 막 이렇게 있어요. 보통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밸류 포지션 보면 뭐 한 5배에서 한 15배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보통 사이클이
2년에서 3년 정도 사이클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확장될 가능성들이 있어요. 앞으로는 이게 확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면 4차 산업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신규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모바일 수요하고 데이터 센터 수요면 이제 자율주행이라든가 여러가지 쪽에서 이제 신규 수요가 확장될 가능성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게 언제일지 모르는 거죠. 그 시점이 언제일 거다라는 걸 정확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 배터리 쪽에도 많이 들어가고, 또 5G가 본격적으로 인프라가 확장이 되면 5G에도 들어가는 수요가 늘어날 거고, 여러가지 이제 기기에 들어가는 로봇 시장이 확장되면 로봇에도 들어가는 수요가 늘어날 거고, 드론이 확장되면 드론에도 들어가는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그러니까 장기적인 포지션은 5년, 10년 정도 계속 나올 텐데, 사이클의 정점에 서게 되면 항상 변동성은 30%에서 70%씩은 언제든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비중을, 반도체 섹터는 비쌀 때 사고 쌀 때 팔아라는 소리가 그 마진폭의 변동성을 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TSE라는 기업을 보면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던 자리가 처음에 이제 만원 구간때부터 이제 추천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5,600원까지 빠져서 요 구간 어디에서 우리는 반도체 섹터 비중을 좀 많이 늘렸어요. 그리고 지금 좀 줄였다가 이제 지금 다시 늘려가고 있는 포인트인데, 자, 고점 자리에서 2017년도에 이때부터 70% 이상 폭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반도체 가격이 진짜 이만큼 많이 빠졌냐? 그렇지 않아요. 반도체 가격은 이만큼 빠지지 않아도 관련 기업들은 어때요? 그 마진폭이 굉장히 폭이 크게 벌어지니까 하락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와요. 특히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여기서 이제 한 30-40% 나왔지만, 이제 TSE나 이제 이런 반도체 중소형 기업들은 마이너스 70% 이상 빠진 기업도 굉장히 많아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마이너스 50% 이렇게 빠질 때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마이너스 90% 빠진다고 보면 돼요. 고점부에서. 그래서 업황이 좋을 때는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왜 좋게 보냐? 주가 많이 올라 있는데. TSE가 이제 우리가 추천했던 그런 자리에서 지금 보면 500%에서 1000% 올라왔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TSE 같은 경우에 적정 밸류 이제 7만 얼마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업사이드가 나올 가능성들이 있고, 지금은 이제 밸류 매력이 없는 구간이 아니라 가진 자의 영역이고, 다른 기업들을 보면 밸류 매력이 보여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이제 그럼 삼성전자도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는데 왜 좋게 이야기를 하냐? 지금 보면 어때요? 미중 무역 분쟁이 코로나냐 하면서 지금 업황이 최악이에요. 업황이 최악인데 지금 주가가 튀는 건 뭐예요? 자, 미래 거를 미리 반영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미리 반영을 해서 움직이고 있었던 구간이 삼성전자가 과거에 보면 2016년도 이 포인트란 말이에요. 여기랑 지금이 비슷한 구간이에요. 사이클상. 2013년, 11년도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2015년도에 영국 브렉시트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 업황이 안 좋은 구간이 있었어요. 노이즈들이 입혀지는 거죠. 경제가, 이런 노이즈들이, 정치적인 노이즈들이 있다 보면 경제가 조금 심리적으로 둔화되는 사이클들이 만들어지면서 업황이 꺾이는 포지션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 그런 부분들이 2019년도에 입혀지면서 코로나 때문에 회복이 늦어진 거죠. 회복이 원래 2020년도에는 이제 사이클이 이제 상방으로 진행되는 구간들이 왔었는데, 자, 코로나 때문에 한 번 더 충격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차트에서는 보면은 이제 쌍바닥을 만들었니. 지금 그런 포인트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백신이 돌고 경기 회복이 되게 되면 반도체 가격이 이제 본격적으로 디램 가격이 움직이고 하면 수요가 폭발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재고량을 다시 쌓으려고. 이 기간이 보통 재고를 우리가 쌓아놓는 기업들에서 재고를 쌓을 때 1년에서 2년 정도 걸 쌓아요. 이 이상 쌓아가는 거는 되게 어렵죠. 신제품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재고를 3년치, 5년치를 미리 쌓아놓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재고가 소진되는 기간이 2018년도부터 지금 보면 어때요? 2년이 지금 만들어졌죠.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다시 재고를 쌓으려는 흐름들이 진행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간을 딱 놓고 보면 2022년에서 2023년에 자, 쇼티지 뉴스가 또 엄청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때 고점 딱 찍을 가능성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더 빨리 나오면 2021년도에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거고. 그럼 반도체 가격이 지금은 어때요? 자, 그때 당시에는 2017년도에는 자, 초호황이었잖아요. 지금은 모바일 최악이죠.
거기다가 데이터 센터 부분들도 아직까지 신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안 나와요. 재고가 소진되고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이제 재고 소진이 거의 끝났다.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리포트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쪽 수요까지 늘어버리면 이건 또 쇼티지가 만들 수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과점 체제란 말이에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전,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과점 체제예요. 최근에 보면 뭐가 있었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반도체 수요는 장기적으로 4차 산업 때문에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는데, 장기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투자 여력이 보면 캐파가 같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 캐파가 같이 늘어야 돼요. 근데 캐파가 같이 늘어야 되는데, SK 하이닉스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생산하는 기업이 이거 3개밖에 없어요. 과점 체제, 독점 체제란 말이에요. 근데 SK 하이닉스에서 최근에 낸드 사업부를 인수했단 말이에요. 인텔에도 낸드 사업부를 인수했다. 그럼 돈을 뭐 10종가를 썼어요. 그러면 반도체가 이제 호황이 들어서도 캐파 증설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삼전하고 마이크론에서 이제 뭐 증설을 하고 뭐하고 한다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다 소화하기가 버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이 쇼티지 구간이 몇 년 이렇게 이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신생업체는 못 들어가니까. 지금 과점 체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밸류가 이제 부담이 생기는 구간에서는 이제 투자를 이제 계속 늘려가는 게 아니고, 투자를 늘리는 구간에는 업황이 좋다가 투자가 이제 줄어드는 구간들이 만들어지겠죠. 투자가 줄어드는 것보다 수요가 꺾이는 게 먼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 이제 한 1, 2년 정도는 재고를 확장시킬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쇼티지가 발생하게 되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수요가 계속 몰리는 거죠. 그런 구간이 왔을 때는 이제 반도체 섹터 비중을 줄여가는 거예요. 지금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어도 밸류 부담이 없는 구간인 거예요. 미래 가치를 체크를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따라잡아야 되는 포지션인 거죠. 자, 성장 밸류 놓고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추정치가 잡혀있는 부분들에서 업사이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쇼티지는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쇼티지는 반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추정치에서. 그러면 기존의 추정치가 잡혔는데 다운사이드가 나올 수 있느냐,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면, 추정치라는 건 아직 실적으로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근데 업사이드 가능성이 높은데, 자, 2년 후에 추정치가 상승 여력이 200% 이상이 보인다. 그럼 여기에서 더블만 업사이드가 나오면 400%, 500% 가는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어때요?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는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도, 지금 TSE 같은 기업은 이제 밸류가 지금 매력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나와야 이게 예를 들어 잡히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는 거니까 업사이드를 감안하지 않고 밸류 매력 있는 기업들을 봐야죠. 근데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좋게 이야기를 하고 추적해 나가면서 계속 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2017년도에도 주가가 올라갔고 지금도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왜 이때는 안 좋게 이야기하고 지금은 좋게 이야기하느냐, 이런 변동성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업의 가치와 업황을 놓고 이게 가능성의 확률이 업사이드의 가능성이 높냐 다운사이드의 가능성이 높냐를 보는 거예요. 다운사이드의 가능성이 높은 구간은 항상 쇼티지라든가 업황이 호황되는 구간에서는 미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다운사이드가 높은 거란 말이에요. 다운사이드의 확률이. 이럴 때는 미래 추정치를 놓고 지금 밸류 체크를 하면 안 돼요. 수주가 잡혀있는 부분들도 수주가 미뤄질 가능성들이 높아요. 그리고 업사이드 가능성들이 높다. 요럴 때는 배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밸류 매력이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가치를 기준으로 놓고 봐야 되는데 변동성을 기준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2017년도에 주가 올라갔으니까 팔어. 지금도 주가 올라갔으니까 팔어. 이렇게 대응을 하면 엇박자 포지션을 계속 낸다라는 거죠. 이런 디램 업체들,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이제 뭐 캐시카우의 이 사이클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투자 포지션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 밸류라든가 뭐 이익 밸류, 현재 밸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지 않고 주가 위치만 놓고 포지션 대응을 하니까 지금이 비싸다 싸다라는 논리에서 갈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17년도에는 따라잡으면 안 되는 포지션이었고 지금은 따라잡아도 되는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힌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이클 산업이, 근데 물론 이것도 이제 맹신을 하면 안 돼. 이 사이클이라는 게 기존에는
2년이 이어지고 한 2년에서 한 3년 정도 사이클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사이클이 5년, 10년으로 확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4차 산업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계속 더해서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죠. 계속 체크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버브 반도체 보면 2017년도, 16년도 이 구간에는 이거는 비싼 구간이에요.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다운사이드 가능성들이 높고 업사이드가 나온다 그래도 밸류가 부담인 구간이니까. 지금은 어때요? 밸류가 부담이 없어요. 근데 이제 추정치들을 체크를 해봐야죠. 그래서 추정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면 요거는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이때는 보면 야 2016년도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때는 사면 안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지금은 사도 된다. 주가 위치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장 밸류라든가 업황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이런 것들을 봐야 이게 혼동이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스탠스는 2017년도에는 제가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2017년도에는 업황이 호황이었어요. 업황이 초호황, 슈퍼사이클 막 이런 소리 들었잖아요. 반도체 섹터는 이 슈퍼사이클 얘기 나오면 이때부터 줄이면 돼요. 항상 이것만 딱 기억해놓고 있으면 또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포인트들이 옵니다. 그런 포지션들이. 그리고 지금 2020년도에는 어때요? 업황이 안 좋아요. 업황이 안 좋은데도 너무 많이 빠져서요.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이 많이 나온 건데 단기적으로 상승이 많이 나왔어도 밸류 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다 막을 수 있는 포지션이라는 거죠. 2017년과 지금 2020년은 주가 위치를 놓고 보면 똑같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주가 위치를 놓고 보면 야 이때도 삼성전자도 이때부터 1년 올랐고 지금도 보니까 한 1년 올랐어. 이때부터 보니까 2년 오른 거죠. 2018년도부터 이제 2년 올랐고 이때도 2016년부터 2년 올랐어. 야 그럼 이제 이거 빠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업황이 안 좋으면 어때요? 여기서 업사이드 가능성들이 훨씬 높구나. 업황이 안 좋은데 요만큼 이익을 내는 거예요. 이때는 업황이 좋으니까 당연히 이익을 많이 내는 구간이었고 업황이 안 좋은데 지금의 이익을 낸다라는 거는 슈퍼사이클이 오면 주가는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이라는 게 주가 위치를 놓고 보면 항상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부분들이 아니에요. 항상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 2017년도에 제가 이제 회원분들한테 이런 코멘트들을 드리면 왜 안 드렸을까요? 제가 그때는 이걸 몰라서 안 드렸을까요? 이런 걸 드려도 경험이 없잖아요. 이런 폭락이라든가 상승이라든가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내가. 그렇다 보니까 이해를 못해요. 자, 파동을 제가 분류해서 1차, 2차, 3차 나눠서 이제 정리해드린 부분들이라든가 지금 계속 이제 정리해드리는 부분들은 뭐예요? 그동안 회원분들이 투자를 해나가면서 이 경험들을 쌓아왔기 때문에 그 경험을 믿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드리는 부분들이에요. 과거에 제가 2017년도라든가 처음 이제 리딩을 시작하고 그럴 때 당시에 회원분들한테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이해를 못해요. 100% 수익 막 이런 이야기하고 300%, 500%, 1000% 수익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야기하면 다 미친놈이라 그래요. 왜? 경험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신규 회원분들이라든가 또 이제 제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은 과거 영상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못 드리고 기다린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회원분들한테 입혀졌을 때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모두 이해할 수도 없어요. 사람마다 이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라든가 속도라든가 이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잡아나갈 수 있는 부분들만 체크를 하고 가면 돼요. 저는 이제 굉장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라든가 이런 공부량들이 있어요. 방대한 경험이라든가 10년, 20년 축적이 된 겁니다. 근데 그런 축적된 거를 단기적으로 쌓아갈 수가 없어요. 가끔 회원분들 보면 욕심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저는 최대한 빠른 기간에 이런 경험들을 쌓아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10년, 20년 만들어드린 경험을 압축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한 3년, 5년이면 어느 정도는 제가 이제 공부한 양이 만약에 엄청나겠죠. 그럼 그 양을 최대한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그걸 최대한 한
30% 50%라도 이해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제가 이제 리딩을 하고 방송을 하는 이유들은. 그럼 얼마나 제가 가져갈 수 있느냐는 이제 본인의 몫인 거고, 사실 그냥 주식 투자를 하면 모든 부분들이 뭐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식 투자만 하면 무조건 수익이라는 게 담보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뭐 5년, 10년, 20년 투자를 하면 수익이라는 건 담보되어 있어요. 그게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이 망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또 이제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면 망할 수가 없다라는 담보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뭐 하는 부분들은 수익률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 수익률보다 아웃퍼폼 수익률들을 내기 위해서 이런 공부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필요 없다 하는 분들한테는 사실 공부를 안 하고 그냥 편하게 하는 부분들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ETF 골고루 사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를 골고루 사면 돼요. 다만 이거를 하나만 사면 안 되고 미국, 유럽, 중국, 한국. 근데 요거는 이제 1년 기준 10년에서 20년 정도를 평균했을 때 평균 1년에 한 6%에서 8% 정도 기대 수익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뭐 15% 이상 20% 이상 만들어내고 싶어서 공부를 더 하는 거죠. 내가 연평균 수익률을 이렇게 확장을 시키고 싶으면 그만큼 공부량을 늘리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게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런 포지션 대응들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건 이제 선택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손실이 불가능합니다. 분산 투자에서 장기 투자를 하면 항상 그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 선택이에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다 선택적인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